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내부 클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CCNA 토픽에서는 이제 IP 서비스 단에서 보면 이 NTP라는 요게 보면 클라이언트 앤 서버 모드 이렇게 해서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4단원은 이 서비스 단원들은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토픽을 배울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배우셨던 것 좀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전송 계층에 보면 우리가 포트라는 개념을 썼지 않습니까? 이 포트에 대해서 할 때 그 포트에 나왔던 기술들도 있죠. DFT, FTP, SSH, 그다음에 DHCP, syslog, SNMP, DHCP, DN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포트들도 나오면서 하나씩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요번에는 NTP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자, NT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타임 프로토콜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장비들은 우리 서버나 아니면 뭐 시스코 스위치나 아니면 라우터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다 내부적으로 내부 클럭을 인터널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널 클럭이라는 내부에 보면 내부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키면 시간이 막 이렇게 시간 있잖아 시간 그 시간이 다 있다는 거죠. 보면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어떠냐면 소프트웨어 클럭과 하드웨어 클럭이 됩니다. 하드웨어라는 거는 물체가 있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OS 단에서 제공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얘는 실제 물리 우리가 컴퓨터 같은 데 보면 메인보드 같은데 그런 장비가 그 있죠. 그런 클락들이 그래서 그런 클락들 그래서 OS들도 얘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클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클락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소프트웨어 클락과 하드웨어 클락이 있다는 것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클락들은 사실 값싸게 이제 하드웨어 이런 것도 값싼 거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시간이 이게 우리가 드리프트라는 건데 흐른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조금씩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클락 두 가지 인터널 클락 내부의 장비 내부적으로 클락이 소프트웨어 클락과 하드웨어 클락 얘는 이제 OS 내부에서 얘는 실제 장비 하드웨어에서 제공하게 되는데 이 클락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첫 번째가 뭐냐면 말 드리프트라 해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흐른다는 거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시간이 정확도 떨어지고 이 시간이 불일치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마다 이게 시간이 내부 시간이 어떤 거는 막 1990년도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2025년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불일치하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얘가 둘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로고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1995년 1월 2일로 지키고 얘는 2024년 1월 1일 지켜버리면 이 로고를 분석을 못 한다고 동시간대에 맞춰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모든 장비들의 시간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되지. 일치가 돼야지 로그 분석할 때 통합적으로 가능한데 그래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 각자 장비들마다 개인적으로 클락이 있는 거 이것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뭐냐면 항상 뭐죠? 기준점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원 포인트 얘를 기준점을 잡고 얘를 기준으로 다 시간을 맞추자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시간을 물어보고 얘가 값을 알려주고 시간을 물어보고 알려주고 시간을 물어주고 시간을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에서 시간의 기준점이 되는 하나를 만들자는 거죠. 기준점을 만들고 이때 이 사이에 시간을 물어보는 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거를 뭐냐면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답변 주고 물어보고 답변 주고 물어보고 답변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개념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NTP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는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인터널 클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락이 왜 필요하냐면 이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두 개 장비가 이렇게 시간이 달라버리면 똑같은 때라서 얘는 9시, 얘는 13시 이렇게 틀려버리면 로고 추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결론적으로 시간 일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시스코 장비들하고 동일하게 모든 장비들은 인터널 클락 내부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얘는 이제 OS적으로 관리하고 얘는 이제 장비 마더 메인보드나 엔드 보면 RTC라고 해서 뭐 리얼타임 클락이라 해서 작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의 공통적인 단점이 뭐냐면 정밀도가 낮다는 거죠. 그리고 장비별로 오차가 있고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NTP 서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클락 OS 단에서 이제 시간을 쓰니까 소프트웨어 클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하드웨어 얘는 시스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장비의 하드웨어의 그 클락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하드웨어 클락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클락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쇼 클락이라는 걸 명령을 나중에 칠 수 있습니다. 쇼 클락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시간을 보여줍니다. OS 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시간, 시스코 이제 iOS 단에서 돌아가는 현재 시간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쇼 클락 디테일이라는 명령을 치면 됩니다. 이 디테일이라는 명령을. 자, 그래서 쇼 클락을 치면 뭐냐면 이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2020년 12월 26일 그리고 UTC 기준으로 00시 16분 0초 8.57, 0.857 좀 더 이렇게 더 초단위 더 쪼개서 나와주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쇼 클락 디테일을 일단 누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네, 디테일을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소스는 실제 하드웨어 클락,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클락에서부터 가져왔어요, OS가.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 있다. 그리고 이 클락 디테일은 뭐냐면 이 주요 타임 소스가 뭐다 하는 걸 좀 더 추가적으로 알려준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 클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드웨어 클락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 소프트웨어 클락은 얘가 이제 쇼 클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뭐냐면 하드웨어 클락은 그 얘들은 뭐냐면 캘린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캘린더, 달력, 캘린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캘린더. 그래서 이제 캘린더라는 표현을 쓰고 되고 소프트웨어 클락일 때는 이제 클락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캘린더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얘는 이제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드웨어 시간을 설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캘린더 셋 하고 나서 시분초 이렇게 명합니다. 14시 35분 0초. 그리고 얘가 12월 27일 2020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바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캘린더 셋 하고 나서 요거는 바꿔 써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미국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다 시스코는.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식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 27일 14시 35분 00초 이렇게 해서 강제로 시간이 다를 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쇼 캘린더라면 이 하드웨어 클락을 보여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클락이라는 그 클락 캘린더 잔위에 이 클락이 들어가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클락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소프트웨어 클락을 써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똑같이 2020년 이렇게 하게 됐다. 쇼 클락 디테일하면 이제 여기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타임 소스가 하드웨어 가져왔는데 내가 시간을 기존으로 그냥 강제로 설정해 버렸으니까 얘가 사용자 설정 값으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 클락도 하드웨어 클락에서 가져왔지만 이 하드웨어 클락이나 소프트웨어 클락들은 둘 다 수동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미스매치일 때. 그리고 변경하게 되면 이제 그 값을 이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클락 셋이나 우리가 일반 설정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계 설정은 뭐냐면 특이하게 이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하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락 타임존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쇼 클락을 하면 항상 UTC 그거 하게 됩니다. 한국은 플러스 9죠. 네, UTC 기준으로.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건 JS는 일본인데 일반적으로 KST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표현을 코리아 이제 KST라고 클락 타임존 KST 플러스 9 하면 뭐냐면 우리는 9시간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으로 KST로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건 제가 가져온 건데 어디서 얘는 일본 시간은 JST라고 그냥 이름 표기하는데 이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간을 하게 되면 얘가 우리 타임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KST로 하고 나서 9시간이 이렇게 더해지는 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클락 타임존에서 우리가 항상 이 타임존을 설정한다. 이런 타임존을 설정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잘 쓰지 않는데 서머 타임이라 해서 이게 데이 세이빙 타임이라 하거든요. 이것을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서머 타임이라는 게 특정 기간에서는 이제 좀 더 1시간 빨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 수 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EST라는 타임존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UTC 기준은 -5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특정 서머타임 기간일 때는 얘를 이제 -4로 하고 싶으면 1시간 당겨서 그때는 이름을 그냥 EDT, Day Saving Line Time이라 해서 이름을 그냥 하나를 주시고 그럼 리커링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3월 두 번째 일요일 2시부터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애들은 이렇게 쓰기 하기 때문에 미국 애들 편하게는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클락 타임존 KST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한국 시간 플러스 해놓고 서머 타임 할 때는 KDT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걸 밑에 먼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국 애들은 이렇게 쓰시는 딴 쪽에서는 이렇게 쓰기가 좀 안 되게 돼 있고 이건 미국 자기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여기 보시면 2024년 마치 3월 10일부터 3월 10일 그다음에 02시부터 2024년 11월 3일 2시까지는 60분을 앞당기란 겁니다. 이때 서머 타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만약에 서머 타임을 써야 된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클락 타임 존 KST 플러스 9를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다가 서머 타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원하시는 걸 주시고 그리고 요 때는 이렇게 해서 60분 당긴다면 요 때는 시간이 1시간 당겨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쇼 클락 디테일에서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보시면 요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일 때는 지금 그 시간 때는 보여주게 되고 서머 타임은 이렇게 요 기간입니다까지 자세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들어갔을 때는 요게 적용되고 요 기간이 아닐 때는 요게 KST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잘 이제 데이 세이브 타임, 세이빙 타임 이게 서머 타임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특정 기간에만 하고 만약에 내가 매년 그렇게 이제 뭐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서머 타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리커링이라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트를 써버리면 해당 그 날짜만 되지만 리커링을 쓴다면 이거는 뭐냐면 요 기간 동안에 이 기간에 매년 돌아와서 60분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2시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120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머 타임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 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리커링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될 때 이렇게 쓰고 데이트는 해당 날짜 시작 끝 요 지점이 오프셋 그래서 일반적으로 60분 1시간 정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쇼 클락 업데이트 캘린더라는 건 뭐냐면 캘린더 업데이트 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 클락 값과 하드웨어 클락 값을 이렇게 우리 소프트웨어 클락과 하드웨어 클락 값이 있으면 원래 최초에는 이 하드웨어 클락 값을 소프트웨어 클락 값을 쓴다 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져 쓰다가 얘가 수동 설정으로 바뀌면 이제 얘는 이제 그 값을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 클락 값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소프트웨어 클락 설정한 값을 하드웨어 클락 값을 밀어넣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소프트웨어 클락 하드웨어 업데이트 시키는 게 바로 업데이트 캘린더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쇼 클락에서 소프트웨어 클락 여기 소프트웨어 클락이라 했죠. 쇼 클락이 소프트웨어 쇼 클락, 소프트웨어 클락. 자, 요것들이 하드웨어 클락은 쇼 캘린더라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클락 업데이트 캘린더 하게 되면 어떠냐면 요 값으로 쪽 카피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요게 그 의미고요. 클락 리드 캘린더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쇼 클락 소프트웨어 클락이고 얘는 하드웨어 클락이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클락 리드 캘린더 하면 하드웨어 클락 값을 잃어서 소프트웨어 클락에 복사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값을 기준으로 얘도 동기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들이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 모든 OSD 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뭐 리눅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한번 명령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클락셋이라는 게 어디서 난다? 얘만 특이하게 프리빌리지 모드에 선택한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많이 헷갈립니다. 왜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세대 클락셋과 이 클락셋은 소프트웨어고 캘린더셋은 하드웨어 클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설정하는 건 다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한다. 근데 나머지 우리가 서머 타임, 타임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글로벌 컴피레이션 모드 한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데 요게 조금 특이하다. 그래서 처음에 왜 안 뜨지 계속 에러만 뜨지 하는 이런 실수를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간단한 이제 랩 설정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R1을 한번 보겠습니다. R1. 자, R1을 한번 보시면 자, 쇼 클락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UTC 기준으로 2024년 6월 1일 뭐 토요일 이렇게 뜨네요. 자, 이렇게 1시 10분 17초 758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R2도 한번 볼까요? R2도 보시면
show clock 이렇게 보시면 얘는 2025년으로 뜨네요. 얘는 2024년으로 뜨고 시간이 좀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적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비별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뭘 알 수 있냐, 그 자세하게 보려면 쇼 클락 디테일을 보면 된다 했죠.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캘린더를 가져오게 된다. 얘도 쇼 클락 디테일 해가지고 얘도 뭐가 간다? 하드웨어 캘린더를 기본적 소스로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거 시간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클락 셋 예를 들면 1시 만약에 1분 1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한 HH가 그 01010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시 1분 1초고 그리고 나서 날짜 뭐 중에 그럼 제가 1월 준 우리가 페브르 2월 1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쇼 클락을 보시면 이제 클락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걸로 맞죠? 확인할 수 있고 쇼 클락 디테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저 컨피그레이션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캘린더라는 명령어는 패킷트레이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캘린더라는 거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얘도 보시면 똑같하게 클락 셋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얘는 뭐 5시 5분 5초 그리고 1월 2024년 1월 1일 예, 여기서 바꿔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쇼 클락 보시고 쇼 클락 디테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다 UTC 기준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코리아 타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클락 타임죠. 우리가 이름을 KST로 붙이고 그냥 코리아 타임으로 9 이렇게 붙이고 나서 쇼 클락 이렇게 보시면 얘가 9시간 더해져서 9시간이라 다 5에서 9가 더해서 14시라고 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정하는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한두 가지만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 윈도우즈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얘를 보면 얘가 소프트웨어 클락과 하드웨어 클락이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 표시줄 하단에 있는 요게 OS다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요게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클락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드웨어 클락이라는 것들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볼 일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클락 같은 거를 만약에 그 수동으로 설정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윈도우에 보시면 그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시간 설정을 우리가 수동으로 시간 설정을 확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클락을 윈도우 그 리눅스 그 시스코 이때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뭐냐면 얘가 타임존으로 기본적으로는 얘는 이건 자동으로 표준 시간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뭐냐면 나라 이동하거나 우리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 얘가 자동으로 GPS나 IP 네트워크로 국가를 얘가 IP 패킷 그걸 통해서 대충 소스 주소나 위치나 GPS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동으로 이제 시간대를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아니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클락 타임존 이런 기능들을 여기서 이제 다 구현하는 거고 여기는 말했던 클락 셋 그 기능도 이렇게 구현한 거죠. 그래서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시간 설정이란 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우리가 시계의 기준점이 되는 NTP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 같은 건 timeWindows.com이라는 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만약에 동기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성공한 시간이 뜨는데 즉시 동기화하면 다시 할 수 있고 NTP 서버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제어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작업 표시줄 오른쪽 하단에서 했던 거고 여기서 제어판에 날짜 시간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날짜 시간 변경하고 서버 싱크할 서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리눅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소프트웨어 클락, 시스템 클락, 하드웨어 클락 똑같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는 명령이 date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date-s라는 거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클락셋이랑 똑같은 겁니다. 클락셋이랑. 그리고 이제 얘는 하드웨어 클락을 확인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show 캘린더랑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하드웨어 클락, 시스템 클락을 소프트웨어 클락, 하드웨어 클락으로 덮어 쓴다. 우리 이렇게 아까 이걸 뭐라 했죠? 예, 업데이트 캘린더라고 이렇게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앞에 이제 리드 캘린더 뭐 이런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명령이랑 똑같다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 리눅스나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일 때는 뭐 클락셋을 수동으로 선택했다면 얘는 캘린더라는 게 하드웨어 클락. 얘는 이제 그래서 캘린더라는 표현 대신 리눅스일 때는 하드웨어 클락, HW 클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업데이트 캘린더, 그다음에 리드 캘린더를 -W, -S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터넷 클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